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감 시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실적 발표의 의미하고 배터리주 우선 투자 순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보면 이제 상당히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코스피가 어느새 2350선까지 왔고 코스닥은 700선까지 왔으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는 올라버리는 약간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올랐다기보다는 주가가 나쁘게 나올 것 같아서 눌러놨던 자금 자체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외에도 외적인 요인들, 뭐 시장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피크론이라든지 뭐 중국발 위드 코로나라는 게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적이 나쁘니까 주가 오른다, 그 공식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컨텐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된 상태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도 좀 올랐었는데,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동안 계속 외국인 세력들이 공매도를 눌렀었습니다. 주가가 나쁘고.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매수하고 네이버, 카카오도 매수하는데 오늘도 한 이틀 정도 매수가 잡혀 있고, 또 기관들도 좀 매도가 많았어요. 워낙 목표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최근 기관장의 특징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투신과 연기금 등의 패시브 자금들입니다. 지수를 추정하는, 시가총액 밸런스를 조정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본 실적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LG인솔루션의 실적을 놓고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2,374억 원. 그러니까 지난 3분기 5,200억 대비해서 무려 54% 감소를 했고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는 757억이었으니 200% 증가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LG인솔루션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기본 요건이 뭐냐면 매출액 증가 요인인데, 매출액은 8조 5천억 원으로 3분기 대비해서 11% 증가했으니까 노 오케이. 근데 뭔가 이상해. 5,200억 벌었던 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두 번째,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LG인솔루션은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의미가 높죠. 1조 2천억. 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계 실적 보면 좋은 거, 당해 실적,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뭔가 뭐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5,200억이 반토막이 나는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체적인 컨콜은 이게 보면 잠정치잖아요. 잠정치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1월 27일 정도에 확정 공시를 한다고 해요. 그때 하겠지만은 페이퍼 한 장이 돌아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게 나왔더니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죠. 지행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하는 1기, 아마 이게 오하이오주인가? 그 정도 같은데 이게 11월 달부터 가동 돌아갔어요. 요게 본격 가동해서 판매량 확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 요인이 됐다. 요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1기가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가동을 했는데 2기, 3기가 있어요. 테네시하고 또 어디에 있는데 그게 또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니까 세일즈의 증가 속도, 매출액 증가 속도는 쭉쭉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이야기할 때 매출액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4분기니까 충분히 일회성 비용이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일회성 비용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가, 야, 그래요, 직원들 성과급 줬다 그러네. 이 크죠? 두 번째가 재료비, 물류비, 환율인데, 물류비 많이 오른 건 아실 거예요. 재료비도 중국에서 수입하니까 영원히 좀 비쌌을 거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가늠하는 게 바로 원화 환율이잖아요. 원화 환율이 올라서 판가도 올랐지만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 근데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4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날짜 기준으로는 4분기가 어디 갔어요? 여기 10월이죠. 10월, 11월, 12월이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모를 겁니다. 4분기 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략 한 1,400원대 있었어요. 근데 11월 중순부터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는 거의 1,300원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떨어졌는데 반영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요거 나누기 평균 이해도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환율이 무슨 우리가 환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의 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 1,350원대 정도 환율도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회성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 환율 효과, 쉽게 말해서 환율이 나빠가지고 조금 더 영업이익이 훼손된 부분은 오히려 원가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원가적인 면을 말하는 이 부분은 주식 투자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뭐 11월 달, 12월 달, 올해 1월 달 감안하게 되면 올해 1분기
1분기로 가게 되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료는 봐야겠지만은 LG인솔루션의 실적은 의외로 2분기로 돌아가서 1분기로 돌아갔을 때 다시 5천억 이상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점치냐면 물론 제가 뭐 완전 이쪽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은 전체 자료를 취합을 해보면 배터리 우리 정설 라인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국내 K배터리 설비 정설에 대한 추이 기가와트 아워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뭐 LG, SK, SDI 합산입니다. 물론 LG가 여기에 절반 이상을 담당을 하는데 그럼 22년도 같은 경우는 총 360기가와트 아워였어요. 근데 앞으로 3년 후 2025년이 되게 되면 786기가와트 아워로 곱하기 거의 2배수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배터리는 여전히 수요가 있고 스플라이 있고 디맨드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공급이 딸려요. 공급이 딸린다고. 수요가 역시 높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딸린다는 말은 뭐냐면 배터리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거든요. 마진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정설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속 정설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 물론 추정치대로 가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 하지만 정설을 많이 한다는 거는 오히려 뭔 이야기냐면 여전히 수요단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오늘 주가 관점에서 움직여줬던 이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보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보다시피 종목별로 한번 전략을 조금 세워봐야 돼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어쨌든 간에 일회성 비용이든 간에 일회성 비용은 빼고 그거 아니다 그래도 환율 효과 때문에 뭐 약간 수익성 개선에서 속도가 좀 둔해졌다고 했죠. 그러면 실적 부담을 갖고 있는 대형주 배터리 소재주가 몇 개 있을 거고 아직은 실적 부담이 없지만은 너는 앞으로 크게 될 회사니까 조금 더 내가 기다려 줄게 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럼 LG에너지솔루션과 실적 부담을 나란히 가져갈 만한 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아무래도 에코프로 BM도 있을 수가 있죠. 그쵸,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이 세 종목은 크게 놓고 보면 그런 거죠. IRA 법안 이슈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수고. 그쵸. 그럼 요거는 약간 LG엔솔과 걔를 조금 같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 이걸 조금 벗어나서, 지금은 실적은 안 나오지만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라고 우리가 움직였던 종목들 대표적인 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움직여요. 코스모 신소재. 그럼 코스모 신소재만 있습니까? 코스모 화학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양극재가 조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캐치마크를 갖고 있다면 차세대 우리가 음극재라고 이야기하는 실리콘 음극재 쪽에 투자하는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든지 그렇죠.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도 주가를 보이잖아요. 더 많이 올라오죠. LNF보다. 자, 이런 기업들. 아니면은 이제 약간은 뱅킹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2분기입니까? 바로 흑자 전환을 성공했기 때문에. 또는 네, 뭐그 정도. 그리 많지는 않네요. 자, 그런 관점들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아직 장비나 이쪽에서는 잘 몰라요. 제가 일부러 사주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해봤는데 요런 개를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도 저도 모르겠다. 일단 LG엔솔에 집중.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 1월 27일 예정된 우리 사주 조합 물량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 50만 원짜리의 우리 사주 물량에 대한 물량 상장에 대한 부담과 평균 단가 30만 원짜리에 대한 45만 원 주가의 부담은 아예 다릅니다. 수익인 자와 손실인 자의 쫄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쫄림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네요. 긴장감? 네. 그래서 물량 부담이라면 악재는 충분히 갖고 있지만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눌러왔던 악재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힘 자체가 받는지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받았을 경우에 정말 배터리주 우선순위에서 누가 먼저 치워가는지 오히려 양극재보다는 이제 정설하는 양극재, 음극재 첨가제, 전해질 이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